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손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세요. 거기엔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수많은 구독료가 찍혀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배달 서비스 등 하나하나는 만원 안팎이지만 합치면 한 달에 5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배달 수수료, 각종 이용료까지 더하면 어느새 월 10만 원이 증발합니다. 이게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복리로 투자했다면 2천만 원이 될 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고작 몇만 원 아껴서 뭐가 달라지겠어? 바로 그 생각이 테크 기업들이 설계한 함정입니다. 중세시대에 7대 죄악이 있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정욕. 테크 기업들은 이 죄악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앱으로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하고 구독료를 붙여 구독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엔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스와이프 한 번에 무한한 선택지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좋아요 버튼 하나에 돈을 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프리미엄 회원은 더 많이 노출되고 무료 회원은 뒤로 밀립니다. 만남조차 돈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앱을 엽니다. 클릭 몇 번이면 음식이 옵니다. 너무 편해서 직접 요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배달료 3,000원, 서비스 수수료 5%, 소액 주문 수수료 1,000원. 만원짜리 음식이 15,000원이 됩니다. 한 달에 20번이면 1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직접 장 봐서 40번은 요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새벽 배송 클릭 한 번에 내일 도착합니다. 너무 쉬워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가? 아니, 일단 담습니다. 무료 배송 받으려면 월 5,000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나면 안 사던 것까지 삽니다. 회원이니까 무료 배송이니까 결국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등 OTT를 켭니다. 자동 재생이 다음 편을 틀어줍니다.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입니다. 쇼츠는 더 무섭습니다. 쇼츠 하나가 끝나면 다음 쇼츠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1시간이 증발합니다. 넷플릭스 9,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900원. 합치면 월 25,000원입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시간씩 보면 한 달에 60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부업을 했다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0만 원입니다. 대신 우리는 피드를 스크롤합니다. 친구는 여행 중이고 지인은 승진했고 동창은 집을 샀습니다. 나만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올립니다. 비싼 식당 사진, 명품 가방 인증. SNS는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른 좋아요, 머문 시간, 저장한 게시물 모두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로 당신이 살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당신도 올립니다. 작은 것도 부풀려서 올립니다. SNS는 현실이 아닌 모두가 성공한 척하는 곳입니다. 그 와중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댓글을 답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분노를 표출할 권리에 돈을 내는 시대입니다. 분노와 혐오가 트래픽을 만들고 트래픽이 광고 수익을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이 누군가의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게으르고 질투하고 화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들은 이 약점을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억 명에게 배포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OTT 서비스는 당신이 언제 피곤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알림을 보냅니다. 배달 서비스는 당신이 언제 배고픈지 압니다. 점심시간 30분 전에 푸시가 옵니다. 쇼핑 앱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검색하기도 전에 추천합니다. 테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습관 설계자입니다. 당신이 유혹을 이기려고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유혹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 대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 당신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엔 한 번 돈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CD를 사면 평생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사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음악 스트리밍, OTT, 배달 서비스 등 합치면 월 5만원 수준입니다.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당신 손에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독을 끊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과거엔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은 접근권을 빌립니다. 소유에서 구독으로,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뀐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 인상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7,5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9,500원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월 7,9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900원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당신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그냥 냅니다. 이게 바로 구독 모델의 본질입니다. 해지 버튼은 숨겨놓고 자동 결제는 기본 설정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월급은 제자리인데 구독료와 배달비는 계속 오릅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하루 커피값 5,000원, 배달 한 번 15,000원, 넷플릭스 9,500원.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10년 뒤엔 4,70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면 1억 2,800만 원입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하루 유튜브 1시간, 넷플릭스 1시간, 인스타그램 30분, 배달앱 주문 10분, 쿠팡 쇼핑 20분. 합치면 3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90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업을 했다면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수준이고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시간과 돈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한 월 구독료 5만 원, 여기에 주 2회 배달 10만 원, 카페 음료주 3회 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약 20만 원입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달 20만 원을 구독료와 배달비로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년 동안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년 뒤 당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넷플릭스 해지하면 시청 기록만 남습니다. 배달의 주문 내역만 남습니다. 스트리밍을 끊으면 플레이리스트도 사라집니다. 4,800만 원을 썼는데 자산은 0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같은 돈을 S&P 500 ETF에 매달 20만 원씩 적립식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S&P 500의 지난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7%입니다. 이건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실제 수치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 수익까지 더하면 최종 자산은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입니다. 한쪽은 0원, 한쪽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을 어디에 흘려보냈느냐입니다. 더 무서운 건 30년 시나리오입니다. 25살부터 55살까지 매달 20만 원입니다. 구독료로 쓰면 30년 동안 7,200만 원을 쓰고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원금 7,200만 원이 약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S&P 500이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까?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나? 맞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는 미래에도 영원의 자산 가치를 보장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배달비도 100% 증발합니다. 반면 S&P 500은 100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모든 위기를 지나며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S&P 500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집합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업들입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엔비디아는 AI 칩을 팔아서 매출 35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당신이 배달 음식을 먹는 동안 애플은 아이폰을 팔아서 매출 3,8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S&P 500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이 번 돈의 일부가 당신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배당금으로, 주가 상승으로.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주말에 쉬는 동안에도 전 세계 500개 기업이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구독료는 소비입니다. S&P 500은 자산입니다. 소비는 쓰는 순간 사라집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납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없이는 못 살겠는데요. 배달도 가끔은 시켜 먹어야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반만 줄이라는 겁니다. 현실적 시나리오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축하기. 구독료 5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줄이기. 배달 서비스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기. 카페 음료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이기. 절반으로 줄이면 월 1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을 S&P 500에 투자합니다. 20년 후 투자 원금은 2,400만 원, 최종 자산은 약 8천만 원. 30년 후 투자 원금은 3,600만 원, 최종 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 절반만 바꿔도 30년 뒤엔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게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매달 편하게 소비하고 30년 뒤 빈손으로 은퇴? 아니면 매달 조금 불편하지만
30년 뒤 2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은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넷플릭스는 당신의 여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당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자주 앱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 시간이 늘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광고 타겟팅이 정교해집니다. 광고가 정교해지면 전환율이 오릅니다. 전환율이 오르면 광고주가 더 많은 돈을 냅니다. 결국 당신은 제품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테크 기업이 광고주에게 파는 상품입니다. 무료 서비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대신 당신의 시간을 광고로 채웁니다. 인스타그램도 무료입니다. 대신 당신의 질투와 소비욕을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구독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카드 명세서를 여십시오. 자동 결제되는 항목을 모두 적으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쿠팡.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나? 아니라면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5만 원만 줄여도 1년에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배달과 쇼핑의 문턱을 높이십시오. 배달 앱을 폰 첫 화면에서 지우십시오. 주문하려면 폴더를 열고 앱을 찾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드십시오. 불편함이 소비를 막습니다. 쿠팡, 로켓와우를 해지하십시오. 무료 배송 때문에 안 사던 걸 사게 됩니다. 배송비 3,000원이 아까워서 안 사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세 번째, 시간 도둑을 제거하십시오. 유튜브 쇼츠를 차단하십시오. 넷플릭스 자동 재생을 끄십시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폰 설정에서 앱 사용 시간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아껴도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그게 자산입니다. 네 번째, 소유와 구독을 구분하십시오. 음악을 좋아합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앨범을 사십시오. 영화를 좋아합니까? 넷플릭스 대신 CD를 사십시오. 책을 좋아합니까? 구독 대신 중고책을 사십시오. 구독은 비용입니다. 소유는 자산입니다. 10년 뒤에 손에 남는 걸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보이지 않는 구독료와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매일 수시간이 알고리즘에 잡아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입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카드 명세서를 열어 구독 목록을 점검하기, 페달의 말림 끄기, 유튜브 쇼츠 차단하기, 쿠팡, 로켓와우 해지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부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